영산강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현리, 용추계곡, 용수에서 발원해 광주, 나주, 무안, 영암을 거쳐 목포 영산강 하구뚝에서 서해로 흘러듭니다. 영산강 물길을 따라 담양댐에서 시작해 목포 영산강 하구뚝까지 영산강 자전거길이 이어집니다. 길이는 133km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평화로운 남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2020년 10월 이 길을 달렸습니다. 담양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는 여정을 따라 이 길을 소개합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늘어지 전망대를 오르는 구간과 영산포에서 죽산보 가는 구간의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지를 달립니다. 누구나 쉽게 달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이틀 일정으로 달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숙박을 하기에는 큰 도시인 광주나 나주가 좋습니다. 상류 쪽 담양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하류인 목포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담양에서 출발하려면 버스로 담양으로 바로 가거나 차편이 없을 때는 차편이 많은 유스퀘어 광주 종합터미널로 가서 다시 담양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면 담양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담양군 금성면의 금성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바로 담양군 금성면 문화회관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동광 고속정류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담양 공용버스 터미널을 경유해 한 정거장 더 가면 되는 곳입니다. 순창과 남문으로 가는 차들이 이곳을 경유해 갑니다. 목포에서 출발하면 목포 종합버스 터미널이나 목포역을 이용하면 되는데 목포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영산강 하구뚝까지는 4km 정도로 가깝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을 담양댐에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담양댐은 담양댐 인증센터에서 1km쯤 올라가면 됩니다. 담양댐으로 생긴 담양호와 추월산이 어우러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담양댐에서 내려와 담양댐 인증센터에서 출발하면 강변으로 난 자전거길을 달립니다. 우레탄으로 포장돼 속도가 나지 않는 구간을 지납니다. 이 길은 2020년 여름 폭우로 끊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복구가 되기까지는 바로 옆 강둑으로 난 길을 달리거나 마을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자전거길을 달려 금월교까지 내려오면 여기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 건너편 메타세코이아 길이 시작되는 곳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담양은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길로도 유명합니다. 키가 큰 메타세코이아 1,500여 그루가 국도변 8.5km에 걸쳐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담양군이 가꾼 길입니다. 가을이면 메타세코이아가 붉게 단풍이 됩니다. 이 메타세코이아 길 앞에서 영산강 자전거길과 섬진강 자전거길을 잇는 길이 시작됩니다. 자전거 여행자들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이어서 달릴 때 이 길을 이용해 두 강을 오갑니다. 많은 자전거 여행자들이 이렇게 두 강을 이어서 달립니다. 이곳에서 섬진강과 만나는 순창군 유풍교까지는 19km, 향가 유원지까지는 21km입니다.
메타세코이아 길에서 나와 강변을 달리면 담양의 자랑거리인 관방제림이 있습니다. 관방제림은 오래된 숲입니다. 그 역사는 조선 인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방제림은 조선 인조 때인 1648년 담양 부사 성의성이 영산강이 범람하는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 만든 숲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방제를 따라 1.2km 이어진 이 숲은 후조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은단풍 같은 낙엽 화렵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200에서 300년이나 되는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이면 곱게 단풍이 듭니다. 이곳은 지난 2004년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담양 읍내에는 대나무 숲인 중록원도 있습니다. 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방제림 부근에는 국수집들이 모여있는 담양 국수거리가 있습니다. 푹 끓여낸 시원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줍니다. 값도 쌉니다. 관방제림의 큰 나무 옆으로 국수집들이 내놓은 테이블과 평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방제림 나무 아래에 앉아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집들이 자전거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담양을 벗어나 광주를 향해 달리면 대나무 숲과 담양 하천 습지 보호구역 일대 습지가 펼쳐집니다. 담양 대나무숲 인증센터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광주시에 있습니다. 영산강은 광주 시내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영산강은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조금 전에 광주천과 만납니다. 담양댐에서 41km 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광주천 자전거길을 따라가면 시내로 들어갈 수 있고 유스케어 광주 종합터미널까지 6km가량 됩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앞에는 강변을 따라 은빛 억새 군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을이면 영산강 서창 들녘 억새 축제가 열립니다. 억새밭 사이를 지나 강변을 따라 달리면 멀리 승촌보가 보입니다. 승촌보의 모습은 쌀알을 닮았습니다. 쌀알은 바로 호남의 곡장지대를 상징합니다. 승촌보는 광주와 나주에서 영산강 자전거길을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영산강 문화관이 있고 편의점과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승촌보 인증센터도 있습니다. 승촌보는
광주와 나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강변과 나주 평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의 중간에 있는 나주는 종주 여행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을 중간부터 달리거나 중간에서 마칠 때면 오가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승천보에서 나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6km 정도 됩니다. 나주의 유명한 나주 곰탕 거리까지는 7km 정도 됩니다. 자전거길은 승천보에서 나주 시내를 빙 둘러서 영산포로 내려갑니다. 영산포는 영산강을 따라 배들이 오가던 포구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홍어거리도 있고 황포돛배 선착장도 있습니다. 황포돛배는 바닷물이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던 시절 뱃길을 따라 쌀, 소금, 미역, 홍어 같은 온갖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배입니다. 황포로 물들인 돛을 달아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산포는 조선 초기에 크게 번창해 강 이름도 영산포를 따서 영산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산포에는 뱃길을 밝히던 영산포 등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이 생기고 상류에 댐이 생기면서 물이 줄어 뱃길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4대강 사업으로 축산보와 승천보가 생겨 수량이 많아지자 황포돛배를 복원했습니다. 다시 황포돛배가 강을 오르내립니다. 영산포의 홍어거리는 홍어식당과 도매상들이 즐비합니다. 홍어거리의 역사는 600년이나 됐습니다. 영산강 종주를 할 때 중간 지점인 영산포 공용터미널도 편리한 곳입니다. 터미널이 자전거길에서 불과 1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나주와 광주로 가는 차편이 많고 서울로 가는 차편도 있습니다. 영산포에서 출발해 진부마을로 가는 오르막을 오르기 전 강변 자전거길 옆에 오래된 팽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영산포를 지나면 목포, 영산강, 하구뚝까지는 큰 도시도 없고 자전거길 주변에서 가게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물이나 간식은 승천보에서 사거나 나주나 영산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보 부근에서부터 늘어지 전망대까지 구간은 강변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강변을 따라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남도의 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강가에는 무성한 갈대가 바람에 물결칩니다. 나주 평야 가운데 죽산보가 서 있습니다. 죽산보는 자전거 체인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죽산보에는 주말이면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산보는 영산강의 수문장입니다. 이곳에는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통선문이 있습니다. 100톤 규모의 배가 영산강의 상류와 하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죽산보가 생기면서 34년 만에 영산강의 뱃길이 복원됐습니다. 목포 영산강 하구뚝 영산호에서 죽산보를 지나 영산포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전남의 곡창지대인 나주평야가 죽산보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집니다. 가을이면 죽산보 주변의 나주평야는 황금 물결이 일렁입니다. 영산포에서 무안 몽탄 포구까지 영산강 종주 자전거길 외에도 강변을 따라 새로 길이 생겼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몽탄대교 부근 몽탄포구까지 영산강 강변을 따라 34km 이르는 영산강 강변도로가 2020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 길은 영산강 자전거길 반대편 강변에 있으며 죽산보도 지나갑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아 이 길을 달리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이 영산강 강변 도로를 따라 영산포에서 죽산보 사이를 일주할 수 있습니다. 죽산보에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죽산보는 불을 밝힙니다. 죽산보는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죽산보에서 강변에 난 자전거길을 달려 나주의 늘어지 전망대로 향합니다. 해질녘 늘어지 부근의 강변 풍경입니다. 늘어지 부근에서는 감춰진 영산강의 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늘어지 전망대로 올라가려면 산 아래에서 돌아서 갔지만 지금은 강변에서 산으로 오르는 길이 나 있어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늘어지는 물이 느리게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물돌이 지형을 말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이산이 곡강 일대를 휘돌아가는 물줄기가 한반도 모양을 만드는데 이곳을 늘어지라고 합니다. 이 일대를 강이 S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곡강이라고도 부릅니다. 강폭도 넓습니다. 오랜 세월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지형입니다. 나주 쪽에 있는 늘어지 전망대에 오르면 늘어지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늘어지는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경치가 가장 빼어난 곳으로 꼽힙니다. 이곳에 인증센터도 있습니다. 전망대 부근에는 표해록 따라 걷는 곡강 체북길이라고 새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표해록은 조선시대 문신 체부가 중국에 표류되었을 때 겪은 일을 기록한 명나라 견문록입니다. 바로 체부가 태어난 곳이 이곳 나주 동강면입니다. 전망대에서 산을 내려가 마을을 지나갑니다.
나주와 무안을 잇는 몽탄대교를 건너면 여기서부터는 곱게 뻗은 강둑길을 따라 무안 들녘을 달리는 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강폭도 넓어집니다. 강둑길이 소댕이 나루까지 12km가량 이어집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면 강둑길이 끝나는 곳에 소댕이 나루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나룻배들이 강을 오가던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배 몇 척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 소댕이 나루가 있던 곳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 소댕이라고 그러면 다 여기 이쪽으로 소댕이라고. 여기 일로 사람들 보고 여기가 소댕이 나루라고. 차도 여기를 못 다녔어. 여기가 무안 일로예요? 네, 무안군 일로. 건너편 영암이죠? 예. 여기 그늘 영암 학산면. 소댕이 나루를 지나면 주룡 나루가 있습니다. 주룡 나루에서 나오면 자전거길은 일로 초등학교 청망 분교장 있는 청월이 마을로 돌아갑니다. 한가로운 농촌 마을을 지나는 길입니다. 청월이를 나와 영산강 이야기 나루에 서면 강은 바다처럼 더 넓어집니다. 바로 영산강 하구뚝을 막아서 생긴 영산호입니다. 이곳에 영산호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데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저녁 노을에 물드는 영산강은 영산강 제1경으로 꼽힙니다. 목포까지는 영산호 강변을 따라 자전거길이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멀리 하구뚝이 보입니다. 영산강 하구뚝은 목포와 영암 사이의 영산강 하구를 막은 뚝입니다. 길이는 4,351m로 4km가 넘습니다.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는 하구뚝을 1km 정도 남겨둔 곳에 있습니다. 바로 황포 독배 매표소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두루 지나온 영산강은 목포 영산강 하구뚝에서 끝나고 바다와 만납니다. 영산강 하구뚝을 넘어가면 서해입니다. 이곳에서 영산강 종주 자전거길의 긴 여정이 끝납니다.